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충격 이슈 조두순 무서워서 못살겠다. 한국은 성범죄의 낙원인가? 라는 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편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돼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다양한 성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한국의 현재 문제점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19 이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880명이나 늘었고요. 전체 확진 환자가 44,0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서울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방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럴 때는 신경 써서 건강관리하시고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사망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니까요. 꼭 본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 이슈 중에 병상 총동원 절박한데 뒷짐만진 대형 병원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얻는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형 병원들이 기꺼이 병상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즉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이 4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10개, 더 중요한 건 서울에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중증 환자로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긴다. 이건 앞으로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증 환자 병상 고갈되었으니 이득 추구 아닌 힘을 모을 때라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호 백신을 접종받은 흑인 여성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샌드라 린지라는 인물인데요.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저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컸으면 생중계로 이분이 주사 투여를 맞는 거를 다 온 국민이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에서 터널 끝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백신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다, 안도감을 느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있으니 다른 건지 우리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지 걱정도 되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기다려야 되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백신 확보가 늦다. 해외 코로나 종식 때 우린 거리두기를 할 판이다 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백신 확보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백신을 다 접종해서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그때도 아직도 거리두기 할 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짜 국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가 힘이 있게 더 이럴 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을 지금 수입을 벌써 했다. 당의 주요 간부들은 접종까지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말은 북한의 김정은도 백신을 맞았는데 대한민국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을 계획도 없고 일정도 안 잡혀 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북한의 간부들도 맞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못 맞는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사진은 이태원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태원 하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방문하는 곳이 이태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도 바로 이태원인데요. 이 이태원처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가게를 열었다 접었다
오늘 거리두기 2단계다, 3단계다, 2.5단계다 솔직히 알아듣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단계가 변한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행동 양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백신을 어떻게 스케줄해서 빨리빨리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국민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지 그냥 매일 아침 10시에 그냥 환자가 몇 명 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메인 테마로 나눌 이야기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두순 출소 소식의 외신 기사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는 이 작은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작은 사진 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조두순 징역 12년을 받고 지금 그 만기가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2008년에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아주 심각하고 나쁜 죄질에 있는 사람을 겨우 징역 12년, 그 짧은, 제가 봤을 때 12년이 아니라 사형을 해도 모자랄 판에 12년에 출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의 외신들은 자유를 얻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두순의 사진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현재 모습이 왼쪽 위에 출소했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모습들이 젊었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 음주 제한, 법원, 특별 준수사항 인용.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심야 외출이 되는 게 이상한 거고 음주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조두순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가족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또 경찰이 지켜준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조두순을 관리하는 그 돈도 여러분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조두순 집 인근 안산시죠. 요즘에 굉장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작 호루라기를 지급하자는 게 그 대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산시 아이 부모님들은 걱정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놓은 대책이 호루라기 나눠주는 거죠. 이게 정말 이 현재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란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울분은 가득 찼습니다. 조두순이 이동하는 차량, 그 차량을 발로 밟고 저기 보시는 사진처럼 점프를 뛰어서 발로 차고 이게 그대로 지금 유튜브 영상에 노출이 됐어요. 조두순 거주지 유튜브 영상 삭제해달라. 지역 주민들은 왜 본인들 집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위에서는 이런 결정을 정부에서는 했는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안고 앞으로 그 동네 살 동안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걸 정말 한마음으로 고쳐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또 집주인,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집주인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몰랐다. 조두순이 사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집 빼서 너네 방 빼고 나가라 라고 통보를 했는데 조두순 측에서는 갈 곳 없다. 못 간다. 또 최근에 발행했던 우리 임대법으로 인해서 너가 나가라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감히 방법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고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아동 성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시죠? 성착취물, 그러니까 아동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 사진에 있는 박사방, 조주빈, 뭐 징역 40년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나이가 24입니다. 24. 그리고 40년을 앞으로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또 감형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켜봐야 되냐는 게 쟤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만든 조주빈 사건. 우린 이런 일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징역 6년 받았습니다. 왕기춘 아마 아실 거예요. 유도, 금메달. 아니죠.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금메달 딸 원래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릇이. 은메달 왕기춘이 바로 성폭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그 본인이 선생으로 있었던 그 학원, 유도 학원의 아이를 유인했던 게 본인의 집으로 오라. 햄버거 사줄게. 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햄버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애들을 햄버거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징역 6년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징역 6년? 여러분 군대도 옛날에 2년이고 어른들은 4년, 5년도 갔다 왔어요. 근데 6년? 전 정말 이거는 검사님, 존경하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조금은 더 피해자 더 강하게 저는 제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끔찍한 성폭행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조두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던 김근식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근데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이런 사람도 곧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사람들 인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위에 성범죄자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범죄 알림이라는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성범죄자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어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조두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몰려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조두순 또 조주빈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근절되지 않나를 제가 봤더니 꼭 이게 모든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형량이 조금 더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을 성폭행했다. 그럼 무기징역입니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무기징역. 중국은 더 충격적이에요. 15세 미만이면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사형이에요. 또 영국은 13세 이하 성폭행 무기징역입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을 성폭행했다. 신상을 다 공개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이렇게 강경하게 되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 기본이고요. 좀 더 심했다 하면 가중 영역이라고 해서 6에서 9년을 선고하고 또 피해자가 어릴 경우에는 8에서 12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외신에서도 말하는 게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낙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당장 바꿔야 되고 이 악한 세대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모으면서 끔찍했어요. 마음도 되게 무거웠고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박사 조주빈 뭐라고 했냐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악마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본인이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또 장정남이라고 아시죠? 희대의 살인범.
13명을 죽인 악마의 편지에 그가 뭐라고 썼냐면 살인 즐거웠다. 많이 죽일 땐 정말 살인이 즐거웠대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멀쩡하게 교도소 안에 그냥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안 돼요. 또 유영철 아시죠? 유부녀 23명 이상을 죽였던. 어차피 사형이야. 교도소 안에서도 군림하고 있다. 이게 유영철과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고유정 사건도 아시죠? 남편을 죽였던. 고유정 무릎 담요 혈흔에서 피해자 졸피뎀. 고유정 울먹이며 진술기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고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정답은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불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아이들을 악한 세대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본인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이 악한 곳에서 이끌어달라고 더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잠식시켜야 되고요. 이 악한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이 세대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힘을 내서 살아갑시다. 저 젊은집사TV와 또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큰 소리를 세상에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를 살리는 운동, 한국을 살리는 운동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이팅입니다.